오늘 정부에게 같이 공부하게 될 김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부에게 첫 시간은 이게 어떤 과목이고 어떤 걸 주로 시험에 내고 기본적으로 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냐 요거를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잠깐 보자면 여러분 정부에게는 크게 이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부분으로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국가회계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국가회계라는 거는 이제 중앙정부 회계예요. 중앙정부와 관련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이런 얘기고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서 재무제표 만드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중에서 정부회계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5문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문제 정도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쉽다. 공부할 양이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시험은 국가회계가 이제 보통 한 3문제나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1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4문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1-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메인은 대부분은 실은 얘예요. 국가회계를 먼저 공부하고요.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국가회계하고 다른 점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가끔가다 보면은 이걸 왜 공부하냐 귀찮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회계사 업무 영역에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꼭 회계법인이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쪽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일정한 특정한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재무제표를 관련된 기금의 재무제표 같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회계 기준 정도는 알아야지 뭐 현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뭐 알아들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기업 회계가 메인이긴 하지만 일부 저쪽 파트도 공부를 좀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2012년도부터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회계는 어떤 부분을 내는 거냐면 주로 기업 회계와 차이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IFRS 있잖아요. 그거와 어느 부분이 좀 다릅니까? 이런 걸 위주로 시험을 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다시 국가회계와 차이점을 또 내요. 그래서 기업회계하고 비슷한 걸 내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르냐 이거지. 예? 기업회계에서는 A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회계 가니까 B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분류나 이런 걸 위주로 이렇게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유형인데 출제하는 유형인데 크게 여러분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하고 계산형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주변에 이제 미리 이제 공부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부에게는 기본적으로 3-4개 정도는 다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술형이 4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계산형이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서술형을 딱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해놓으면 틀린 걸 주로 많이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팍 띄어요. 공부 좀 해놓으면. 이게 정부 회계가 뭐 이렇게 1문제씩 해가지고 이렇게 5문제가 나오긴 한데 여러분 실제로 푸는 거 보면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의 2분 안에 다 끝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신 이제 계산형은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완전 쉽다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왜냐면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지만이 이게 풀리는 문제라서 저거는 약간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몇 번 공부하셨다라는 분들은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시고 근데 너무 점수를 한동안 많이 쉽게 내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기서 1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정도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자주 안 보는 부분이나 이제 쉽대기에서 이제 어디 숨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부 안 하겠지 이런 얘기죠.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2000년도 이제 초중반까지는 2020년도 초반까지는 시험에 보면 거의 3-4문제는 다 맞추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거는 좀 난이도를 조절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세게 한번 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과 올해 같은 건 문제 수준이 되게 떨어졌어요. 수준.
한번 내고 나서 이제 욕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문제 수준이 좀 떨어진 상태고 개정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아마 이제 내년도에는 난이도가 이제 평년 정도 난이도로 이제 출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서술형이 제일 문제 점수 따기는 쉽고 요즘에는 거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좀 더 난이도가 있게끔 나오긴 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야 될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회계 실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관련된 재무제표를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근데 이 정부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아까 메인이 요 국가회계가 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쟤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 이게 가장 작은 회계 실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일반 회계다. 특별 회계다. 또는 기금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금 펀드라고 부르는 거였죠.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체제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각각의 재무제표를 하나씩 만들어요. 일반 회계는 일가변 회계별로 만들고 특별 회계는 여러 개가 있는데 걔네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재무제표를 하나씩 만들어요. 그리고 얘도 기금은 기금별로 재무제표 만들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쪽에서 통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관련된 재무제표를 얘가 통합하고 또 중앙관서도 여러 개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별로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나중에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정부회계 또 특히 국가회계는 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진 재무제표, 여기서 만들어진 재무제표, 여기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는 각각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런 거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무제표 딱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 수준에서 만들 때, 여기서 만들 때, 여기서 만들 때 어떤 구성 요소가 뭐가 들어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점만 캐치를 몇 개 하면 내가 뭘 공부해야겠구나.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주제가 뭐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낯설죠. 여러분들은 뭐 좋든 싫든 회계하고 세법을 공부하면 다 기업에 맞춰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변형된 모습의 재무제표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켜요. 가장 뭐 대표적으로 얘네 둘은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데 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인데 여기에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기 문제들은 대부분이 쟤네 둘을 비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만들 때 구성 요소 중에 국가회계 쪽에 저게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없는 게 뭐가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수준으로 냈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왔겠죠. 초기는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각각의 이런 단위들을 뭐냐면 회계 실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국가 수준에서 만드는 회계 실체다라고 해서 얘네 셋을 국가회계 실체라고 보통 불러요. 국가회계 실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고, 통합은 또 누가 하냐, 이런 것도 얘기가 좀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나눌 거고요. 국가회계는 다시 여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시 이렇게 둘로 나눌 거예요. 하나는 기타 특별회계라고 해서 나오고, 또 하나는 기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업은 아시겠지만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대가를 받음으로써. 근데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에 수입은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세금이죠. 그렇죠. 세금이죠. 그래서 정부회계를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 회계나 세법을 어느 정도 안다란 전제에서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정부회계는 절대 처음부터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재무제표 개념, 그다음에 세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언제 세금을 내고 어떤 세금들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 있다란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으로 처음부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나누는 이유는 각각의 쓰임새가 좀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기금도 여러분 기금도 정부에서 직접 이런 중앙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정부관리기금 또는 줄여서 정부기금이라고 하고 중앙관서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민간기금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만한 거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기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는 기금 하면 뭐가 있을까요? 다 들어는 봤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기금이에요. 국민연금 기금.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죠. 국민연금 이 기금의 장이 더 높은 사람이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높은 사람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운용하는 자산이 1,000조가 넘잖아요. 여기는 벌써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각각의 다 관리 책임이 누구인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기금들로 해서 총 5개의 회계 실체가 세부적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크게는 3개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 중에서 5개 회계 실체별로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얘기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로 오시면 이제 재무제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국가회계 위주로 얘기합니다.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라고 기업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국가는 재무상태라는 건 재정상태라고 합니다. 재정상태표라고 불러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배우시는데 이거는 국가는 재정운용표라고 불러요. 재정운용.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정이라는 거는 국가 재정을 말하는 거죠. 그지?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자본변동표라고 배우시는 거를 여기는 자본이란 용어 대신에 순자산이란 명칭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현금흐름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 재무제표예요. 이름 정도는 처음이니까 그냥 이런 용어들을 그냥 앞으로 보시게 될 거다 며칠 동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 들으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번은 용어부터 해서 가장 기초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쓸 거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쓰는 것 뿐이고요. 이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 자산부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산과 부채인데 특이한 건 자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를 순자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본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주주의 출자나 관련된 처분 가능한 배당 등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자본이라고 용어를 쓰지 않고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 변동표라고 부르지 않고 순자산 변동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재정운용표도 여러분 이것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기업에게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을 하죠. 측정을 하죠. 그죠? 기업은 여러분 수익을 더 중요한 요소로 봐요? 비용을 더 중요한 요소로 봐요?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수익이 먼저예요? 비용이 먼저예요? 수익이죠. 그렇지. 기업은 많이 벌어서 그렇지? 그 번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 직접적인 대응되는 게 있느냐, 간접적으로 배부시켜야 될 게 있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보는 거죠. 수익의 인식 원칙 해가지고 무슨 주의라고 배워 보통은요? 실현주의라고 하죠. 비용의 인식 원칙 하면 뭐라고 그래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하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건 비용 잡을 때 수익에 맞춰 잡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따로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넌 수익에 맞춰서 또 수익에 대응해서 따라다니면서 잡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중요시 여기는데 이 국가의 재정운용표는 계산 방법이 좀 달라요. 얘하고. 왜냐면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식으로 여기에 이익을 만들어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재정운영 결과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시켜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또는 필요한 장치에 대해서 자기들이 먼저 그러니까 자금을 투입을 해요. 국민들이 도로가 필요하다, 치안이 필요하다, 의료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돈을 쓰고 그 돈 쓴 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걷어갈까를 다음 고민하는 거예요. 세금을 먼저 걷어놓고 거기에 돈을 쓰는 개념이 아니고 필요한 행위,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가 제공을 하고 제공되었으니까 그만큼 또 얼마씩 어떻게 거둘까라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식으로 항상 계산을 해요. 비용에서.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공부할 때는 비용이 먼저고 거기서 수익을 뺀다. 그래서 나머지 손익을 계산하는데 그래서 이걸 재정운영 결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계산된 이익이 100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100은 아시겠지만 부호로 따지면 이게 플러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플러스로 표시됐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할 때는 뭐로 표시해야 된다고 반영한다면 마이너스처럼 반영을 하는 거죠. 왜? 이게 플러스라는 건 누가 더 컸기 때문에 비용이 수익보다 컸기 때문에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구조로 계산을 할 거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고 순자산 변동표는 말 그대로 이 순자산의 증감이에요. 이거는 다시 순자산의 증가 감소 이런 걸 계산하는 거고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현금 흐름의 증가 감소. 이건 뭐 기업 회계랑 거의 같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뭐 미리 안 해도 그때 파트별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당연하지만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면 얘네 둘이 메인이에요. 이 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은 뭐 쟤네들이 꼭 한 문제씩은 나오니까 저거 위주로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특징이 있다면 이게 정부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뭐 다 발생주의로 재무제표를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원래대로면 이게 크게 예산회계 영역이 있고 재무 영역이 있어요. 이 정부 회계라는 그 회계는 크게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책정해서 운용하는 거에 대한 회계고 재무회계라는 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회계예요. 이게 큰 두 영역이 있는데 공인회계사 시험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거하고 비교 차원에서 간단한 개념 정도만 묻는 거지 이걸 메인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건 회계사 시험 영역이고 여기를 왜 시험에 안 넣냐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그 공무원 중에서도 회계직 공무원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 업무들을 보는 거야. 그리고 기획조정부라든지 왜 예산 편성 기능이 있는 게 기재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거고 실제 공무원들 위주가 이제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이거 위주로 공부하면서 얘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위주로 또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좀 개정이 많이 있었어요, 실은. 근데 개정이 늦게 돼가지고 12월 말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책은 제가 이제 이때쯤 냈는데 그래서 개정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지고 올해는 이제 그것까지 다 수정해서 다 반영을 해가지고요. 책이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더 추가 사항들이 있었던 걸 반영해서 좀 더 두꺼워졌으니까 이제 이 책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